여러분 혹시 요즘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셔서 답답하신 적 없으십니까? 밤길을 걷다 계단을 내려가며 발을 헛디뎌 가슴 철렁 내려앉은 순간은 없으셨나요?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섰을 때 눈앞이 뿌옇게 변해 앞차가 희미해 보인 적은요? 이런 사소한 불편이 사실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 온 안과 전문의 최성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져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환자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운전 중 시야가 순간 사라져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며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방치하면 시력을 잃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과 습관만 잘 실천하셔도 70대, 80대에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이 호전되고 안구건조증이 줄어든 사례까지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야맹증이 개선되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분도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눈 건강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응원의 표시로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할 음식은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달걀과 들기름의 조합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김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매달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신문 글씨가 흐려져 독서를 포기했고 TV 자막조차 뿌옇게 보인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이제 정말 책은 못 읽는 건가요? 라며 울먹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하나에 들기름 한 티스푼을 곁들이라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의아해하시면서도 달걀은 매일 먹으니 들기름만 추가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문 글씨가 다시 선명해졌고 TV 자막도 읽을 수 있다고 반가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황반의 염증 수치가 줄었고 시력도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중심부인 황반을 지켜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루테인이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루테인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냥 달걀만 먹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삶거나 후라이로 드실 때 들기름 한 티스푼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들기름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달걀찜을 만들 때 넣어도 좋습니다. 단 하루 한 티스푼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칼로리가 높아 과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화되기 쉬우니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3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생으로 드셔야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메추리알 3개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태수 어르신도 같은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야간 운전이 힘들어 손주 데리러 가는 것도 포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주 만에 가로등 불빛이 또렷하게 보이고 운전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웃으셨습니다. 당뇨 수치까지 함께 좋아져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 달걀에 들기름 1티스푼, 작은 습관 하나가 눈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가을의 대표 과일 홍시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이정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눈이 늘 모래알이 들어간 듯 따갑고 바람만 불면 눈물이 흘러 외출조차 힘드셨습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10번 넘게 넣으셨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눈이 건조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요라며 피곤한 표정을 지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홍시 하나를 껍질째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홍시가 눈에 좋다고요 라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콤하고 좋아하는 과일이라 부담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밤에도 눈이 편안해져 푹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검사에서도 눈물 분비량이 늘고 눈물의 질도 좋아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홍시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홍시는 당근보다도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물 생성과 각막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홍시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홍시에 들어있는 탄닌은 염증을 완화해 눈 자극을 줄여줍니다.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홍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당분이 많아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길 권합니다. 홍시는 식후 30분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탄닌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시를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단호박, 당근, 고구마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이들 역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최정혜 어르신은 홍시 대신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며 안구건조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홍시는 보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온에서는 2-3일, 냉장고에서는 약 일주일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과발효되어 맛이 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건조하고 불편하다면 인공 눈물만 찾지 마시고 홍시 하나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작은 과일 하나가 눈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와 당근 주스입니다. 전주에 사는 72세 장상호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야맹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시야가 흐려져 운전은 물론 외출도 꺼리셨습니다. 영화관이나 식당처럼 불빛이 약한 곳에서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아 가족 모임도 피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고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답답해하시는 어르신께 제가 권해드린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과 당근 반 개를 함께 갈아 주스처럼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일 주스가 도움이 되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맛이 좋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집안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저녁에도 글씨가 선명해졌어요. 6주가 지나자 해질 무렵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겠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실제로 야간 시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루베리와 당근 주스가 왜 이런 효과를 냈을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의 재생을 돕습니다. 로놉신이 많아질수록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이 잘 보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로놉신 생성의 재료가 됩니다. 즉,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로놉신의 생성과 재생이 동시에 촉진되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약 30알과 당근 반개, 물 100ml를 함께 갈아주면 됩니다. 단맛이 부족하다면 꿀 1티스푼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로놉신은 밤에 재생되므로 이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 블루베리가 없으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빌베리나 아로니아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맛이 쓰거나 강할 수 있어 꿀을 조금 더 넣으시면 좋습니다. 당근은 반드시 생당근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껍질째 갈면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씩 주 5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윤정화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불빛이 번져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야간 운전이 가능해져 생활의 자유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야맹증과 흐린 야간 시력으로 불편하셨다면 블루베리와 당근 주스 한 잔이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면 눈 건강에 큰 변화가 옵니다. 여기에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손 온찜질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손을 30초 정도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손바닥을 감은 눈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3분간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 주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조감이 완화됩니다. 창원에 사는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이 훨씬 개운하고 뻑뻑함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눈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고개는 고정하고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위아래, 좌우로 시선을 천천히 옮기고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굴립니다. 각 동작을 5초씩 유지하고 3번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눈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눈 주변 마사지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눈썹 위에서 관자놀이까지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눈 아래 뼈 부분도 살살 눌러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눈동자를 직접 누르지 않고 뼈 부분만 자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2~3번, 2분 정도만 투자해도 눈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음식과 함께 이 습관들을 병행하면서 안구건조증과 눈의 뻑뻑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달걀과 들기름, 홍시, 블루베리, 당근 주스 같은 음식에 온찜질, 눈 운동, 마사지 습관을 함께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창을 맑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눈에 좋은 음식만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늘 라면과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짭짤한 게 밥맛이 난다며 하루 한 끼는 꼭 라면을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 신문 글씨가 흐려져 보이고 밤 운전이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높은 나트륨 섭취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눈 혈관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짠 음식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시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박종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마가린을 바른 빵과 튀김을 즐겨 드셨습니다. 몇 년 뒤 눈앞이 자주 침침해지고 진료 결과 황반변성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눈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황반을 손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분의 문제입니다. 70세 최은희 어르신은 단 음료와 초콜릿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는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눈 속 작은 혈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음식들이 위험할까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 눈의 미세 혈관을 압박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황반의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과도한 당분은 눈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시력 저하와 합병증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채소를 더 넣어 드세요. 튀김 대신 생선구이나 찐 요리를 선택하시고 빵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시면 좋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를 마셔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대체 습관이 눈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눈 건강은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입니다. 먹는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눈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달걀과 들기름은 루테인 흡수를 높여 황반을 지켜줍니다. 둘째, 홍시는 베타카로틴 덕분에 눈물 생성을 도와 안구 건조증을 완화합니다. 셋째, 블루베리와 당근 주스는 로놉신을 재생시켜 야맹증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손 온찜질, 눈 운동, 마사지 같은 생활 습관은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반대로 짠 음식, 트랜스 지방, 단 음식을 줄여야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원칙을 실천해 다시 책을 읽게 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78세 장순의 어르신은 돋보기 없이는 글씨를 볼 수 없었지만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습관을 바꾸면서 다시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신문을 또렷하게 읽고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임상적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혹은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시력을 지켜주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고 건강한 눈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